안녕하십니까. 주식 삼촌이 들려주는 주가 분석 시간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매매 시점은 어떻게 파악하나요? 그 내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산업, 기업 분석 내용들을 표에서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국제 경제가 있고요. 국내 경제 있고 산업 분석, 기업 분석, 그리고 맨 가운데 최종적으로 매매 시점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분석 방법에는 거시 분석 방식이 있고 미시 분석 방식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거시와 미시란 말은 아마 한두 번씩 들어본 내용들일 겁니다. 우리가 경제학을 보면 거시 경제가 있고 미시 경제가 있어요. 거시 경제를 하면 거시 경제 지표 가지고 우리나라나 각국별 경제를 파악하는 것이고요. 미시 경제라 함은 각 가정에 인푸트 들어오면 가계부 작성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아웃푸트 할 것인가 준비하는 게, 생각하는 게 바로 미시 경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시 경제는 만원경이라고 한다면 미시 경제는 현미경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우리 증권사 경제연구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그 거시 분석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일반 투자가들은 미시 분석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시 분석 방법과 미시 분석 방법 내용들 살펴보면서 매매 시점 파악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왜 중요한 것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바깥에 보면 국제경제가 있어요. 국제경제. 그 다음에는 국내경제 파악하고 산업분석 파악하고 기업분석. 우리가 기업분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거를 경영분석이다 라고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증권시장 또는 주식시장에서는 기업분석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대학에서는, 학교에서는 경영분석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기업분석이나 경영분석 같은 말이고, 다시 말해서 기업분석은 실무에서, 경영분석은 이론상으로 학교에서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분석 다음에는 이제 매매 시점이 나오는 거겠죠. 여기 내용들 한번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각 증권사 연구소에서는 국제경제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럼 국제경제를 하면 이 지구상에 180여 개국이 있는데 그 국제경제를 어떻게 다 파악합니까? 전부 다 파악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한국과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나라들 몇 개국만 파악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 연관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있겠죠. 중국 경제 파악하면 돼요. 일본도 있나요? 인접했으니까요. 요즘엔 동남아가 많이 영향이 커지고 있어요. 뭐 굳이 또 판다면 유럽까지 하면 되겠죠. 너무 많나요? 네. 이렇게 파악하면 돼요. 너무 좋죠. 근데 일반적으로 세 개만 해도 관계없어요. 미국, 중국, 일본만 파악해야 되고. 동남아 하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냐라고 할 수 있겠으나 동남아에서 한국과 무역으로 연관성이 높은 나라는 베트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싱가포르, 홍콩, 대만, 요즘에는 인도가 또 커지고 있고 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있고 동남아는 아니나 호주도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 무역과 연관성이 커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나라를 어떻게 다 파악하느냐? 우리 한국 경제도 파악하기 힘든데 이 나라들이 어떻게 경제를 파악합니까? 뭐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이 나라들이 호경기인지 불경기인지만 밝히면 돼요. 우리 경제나 주식시장에서는 다른 것보다 호경기냐 불경기냐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예를 들어서 이 나라들이 호경기라면
요 세계 각국의 요 나라들이 호경기라면 유동성이 풍부해서 소비량이 커지겠죠. 소비가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씀씀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뭐에 관심 가질까요? 수출이 잘 되겠죠. 수출.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수출 관련주들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면 돼요.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수출 관련주들, 자동차 있죠? 스마트폰을 비롯한 반도체나 가전제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선산업들 있겠죠? 또 물건들을, 수출품들을 실어 날릴 해운업체라든가 항공업체들이 있겠죠. 그렇게 관심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관련주들 관심 가지면 되고, 만약에 이 나라들이 불경기다 그러면 이 나라들이 유동성이 안 좋기 때문에 소비량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이 안 되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내수 관련주들 관심 가지면 돼요.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내수 관련주들 관심 가지면 됩니다. 내수 관련주라 하면 국내에서 사용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약주들 국내에서 사용되겠죠. 뭐 은행, 뭐 증권, 금융산업이라든가 보험산업들 다 내수용이죠. 수출용품들이 아닐 거예요. 뭐 음식료, 식품 관련주들 대부분 내수용이죠. 물론 오리온 초코파이 동양제가 초코파이는 예외적으로 수출품에 속하겠으나 그 외 대부분의 종목들, 기업들은 다 내수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일부 종목을 제외한 뭐 제지, 목재, 출판업 등등들은 주로 이제 내수업종, 대표적인 내수업종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세계 경제가 호경기냐 불경기에 따라서 수출 관련주 관심 가질래, 내수 관련주 관심 가질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국제 경제가 호경기라면 일반적으로 국내 경제도 호경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글로벌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국내 경제가 또 호경기인지 불경기인지, 침체기에서 화랑기로 가는지 화랑기에서 침체기로 가는지 어떤 단계인지 또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국내 경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거시경제 지표들을 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것들이 이제 GDP 성장률이 상승기냐 줄어들기냐, 올해 작년보다 높아가느냐 작으냐,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있겠죠. 금리가 올라가는 기냐, 금리가 줄어들고 있느냐, 금리가 하락한다면 얼마까지 하락할지, 금리 하락할 때 호재성 종목이 있을 것이고 또 호재성이지 않은 종목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거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도 있겠죠. 인플레이션도 살펴봐야 되겠죠. 물가가 오르고 있느냐 내리고 있느냐, 오른다면 주식시장에 호재냐 악재냐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환율이 있겠죠. 경제지표 중에 환율이 있어요. 환율이 올라간다면 또 내려간다면, 일반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관련주들 좋을 것이고, 환율이 내려간다면 수입 관련주들 좋아지겠죠. 이런 내용들 볼 것이고, 또 정부의 경제정책, 정부가 건설주를 부양하고 있는지, 뭐 자동차 관련주, 조선 쪽, 뭐 반도체 관련, 뭐 스마트폰 쪽에 뭐 지원 정책 들어가는지, 정부 정책을 또 이렇게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경기 순환도 필요합니다. 경기 순환. 사이클이죠. 사이클이 지금 침체에서 호황기, 화랑기로 가고 있는지, 화랑기에서 침체기로 내려가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국내 경제가 호경기인지 불경기인지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조사해 보니까 국내 경제가 호경제예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산업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 산업을 대분류로 분류하면 대체로 한 16개 대분류로 분류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식품업종, 음식료업종, 섬유 의복업종, 제지, 목재, 출판도 있을 것이고, 뭐 화학업종, 제약업종도 있을 것이고, 철강업종, 뭐 비철업종, 비금속이라는 건 시멘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설, 무역주도 있고요.
은행주도 있고 증권업종도 있고 보험업종도 있고 등등등 한 16개 산업들이 있거든요. 국내 경제가 좋아진다면 이 16개 산업이 일반적으로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그렇지 못한 산업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10명이서 100m 달리기를 하게 되면 빠른 친구가 있고 느린 친구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배팅을 한다면, 내기요. 가장 빠른 친구한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그만큼 유리하겠죠. 국내 경제가 호경기라면 대부분의 주가 지수가 올라갈 텐데요. 상승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투자할까요? 가장 발빠른 선행하는 여러분들은 업종을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만큼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항상 리딩 산업이 있어요. 주도하는 산업을 선택을 하시는 게 그만큼 수익률 게임에서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또 산업도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어떤 산업이 올라갈지. 그럼 산업을 분석하는 또 지표는 또 뭐가 있냐면 경쟁 관계를 봐야 되겠죠. 경쟁이 심하냐, 경쟁 관계가 약하냐. 경쟁이 심하면 상대방 라이벌 기업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보다 더 빠른 제품들을 내놔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먼저 나온 제품은 오리지널이고 늦게 나온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말하나요? 짝퉁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일반적으로 보면 비타 500이 오리지널로 보는 것이고 그 뒤이어서 비타 1000, 비타 2000, 비타 5000도 있나요? 비타 200도 있나요? 아닐 수도 있으나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렇게 돼요.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예전에 아이스크림에서는 뭐가 있었죠? 그 녹색깔로 되어 있던 거 빙그레 레모나가 오리지널인데 혜태하고 롯데에서 레몬바가 있고 레몬 맛바가 있었어요. 또 오리온 초코파이가 있었는데 짝퉁이라는 일반적으로 부르는 혜태하고 롯데에서 나온 비슷한 초코파이가 있었죠. 그래서 먼저 나온 오리지널이라고 늦게 나오면 괜히 짝퉁이라고 불러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경쟁 기업보다는 더 빨리 나가는 게 좋겠죠. 화장품 쪽이라든가 의복이라든가 음식료 쪽에서는 먼저 나오는 게 오리지널 대접을 많이 받아요. 또 경쟁 업체보다 광고도 더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광고 홍보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쟁 관계가 심하면 그만큼 비용 지출이 많아져요. 주가 상승에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경쟁이 가능하면 약한 게 좋은 거겠죠. 경쟁 관계가 작은 게 좋은 거겠죠. 우리가 요즘 커피숍을 보게 되면 건물마다 커피숍이 있잖아요. 경쟁이 그만큼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때 PC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경쟁 관계가 심하냐 작으냐라는 게 있고 또 제품에 대한 수명주기라는 것도 있고 또 진입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진입장벽. 경쟁 관계가 약하다 없다 그러면 그만큼 진입장벽이 높은 거겠죠. 근데 경쟁이 심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은 거겠죠. 너도 나도 막 들어오는 거겠죠. 예를 들면 또 겨울철에 다 그런 건 아니겠으나 일반화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붕어빵이라든가 군고구마, 군밤 파시는 분들 아침부터 전 늦게까지 팔게 되면 글쎄요 순이익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생각보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진입장벽이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쟁관계가 심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산업 분석을 통해서 경쟁관계가 심하지 않고 진입장벽이 높고 제품 수명 주기상으로 창업해 가지고 성장 주기에 있는 것들 또 수요와 공급 요인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만큼 수요가 많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 산업 분석. 그 산업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산업 쪽에서 보니까 반도체가 그만큼 유능해 보이더라. 가장 빨리 보이고 지금 선행성이 높더라 라고 판단되시면 반도체 관련 업종 중에서
또 반도체 관련 종목들, 업종 내에서 관련 종목들이 또 열 몇 개 있겠죠. 또 20개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발빠른 종목을 또 선택을 해야 되겠죠. 즉, 국내 경제가 호황이라면 주도 업종, 주도 산업을 선택하고 그 주도 업종 산업 내에서 리딩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야 발빨리 올라가겠죠. 선택하다 보면 기업 분석을 해야 돼요. 즉 경영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가 반도체 리딩 산업이더라, 리딩 종목이다 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매매 시점을 파악해서 사야 되는 거겠죠. 국내 경제, 국제 경제, 국내 경제는 이코노미스트들이 하게 될 거예요. 산업 분석과 기업 분석은 애널리스트가 하게 될 거예요. 이 매매 시점은 누가 하냐면 가장 쌀 때 사가지고 가장 비쌀 때 파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펀드 매니저라고 불러요. 펀드 매니저. 그래서 경제 분석 이코노미스트 해가지고 산업 분석 애널리스트한테 자료를 주게 되면 애널리스트들이 종목을 선정해줘요. 야, 삼성전자가 유망해 보인다.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 그러면 펀드 매니저들은 매매 시점을 찾는 거예요. 종목을 주자마자 막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어요. 봤어요. 보자마자 여러분들이 대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회를 노려야 되는 거겠죠. 그죠? 기회를 노리듯이 매매 시점도 기다려야 돼요. 왜? 언제가 가장 바닥인지, 바닥에서 막 상승 쪽으로 상승 기류에 접어뒀다는 걸 판단해야 되는 거겠죠. 그때 매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펀드 매니저다. 그래서 이렇게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역할이 서로 분담되어 있다. 우리 증권사는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는 요 세 구분을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를 모두 총괄해주고 지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전략가 또는 스테디스트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선택을 하게 되면 요즘에는 펀드가 하도 많아가지고요. 다양하다는 얘기죠. 펀드도 공격적인 펀드가 있고 중립적인 펀드가 있고 보수적인 펀드, 안전형인 펀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전략가가 각 펀드별로 삼성전자를 편입 비율을, 매수 비율을, 보유 비율을 일반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줘요. 그 펀드는 한 10% 사라. 너는 5%, 너는 3% 정도 사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화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펀드 매니저는 이 매매 시점을 파악하는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각 증권사는 이와같이 거시경제 분석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돌아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일반 투자가들은 미시경제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친구한테 전화 걸죠. 또 증권사 직원한테 전화 걸죠. 뭐 사면 좋아요? 그러면 현대차 좋아 보이네. 그러면 현대차를 먼저 매수한 다음에 현대차가 자동차 업종이지 운수장비구나. 지금 운수장비가 움직이고 있나? 수출이 잘 되고 있나? 수출하게 되면 주로 어디로 하지? 미국으로 많이 하나? 뭐 일본으로 많이 하나? 중국으로 많이 하나? 그 나라 경제가 좋은가? 이렇게 역순으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가들이 많이 하는 것이고 증권사에서는 주로 이와 같이 경제연구소를 두고 있는 곳은 거시 경제 분석 방식을 많이 선택하고 있다. 그 차이점 설명드렸어요. 매매 시점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번 시간은 매매 시점까지 왔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 매매 시점을 찾는 방법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또 드릴 거니까요. 이 페이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시간은 제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